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가 마지막 남은 부분인 문항 분석과 루브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항의 특성을 우리가 주관식과 객관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 객관식을 우리가 멀티플 초이스, 선다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멀티플 초이스는 우리가 문항이 정해져 있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멀티플 초이스에서 우리가 선택한 어떠한 답 혹은 선택한 선지, 뭐 반응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selected respo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selected response는 그 답이 아니라 그 반응이 선택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에 대해서 보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제가 4번을 골랐어요. 그럼 이 4번이라는 반응은 1, 2, 3, 4 중에서 선택된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 선택된 수동적인 측면을 선택된 수동이니까 selected respons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반응 입장에서는 그 반응은 나에 의해서 선택된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selected respo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selected response는 대충 모르지만 객관식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constructed response라는 것은 반응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얘기할 때 constructed respons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constructed response는 selected response가 객관식에서의 반응을 얘기하듯이 constructed response는 주관식에서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응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응이기 때문에 constructed respon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것인데요. 이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STEM이라는 친구가 있죠. STEM은 지문 혹은 네,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신 문제 중에서 이제 땡땡 내신이 상관이 있구나. 그래. works to the school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템이 되는 것이죠. 1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땡땡 works to the school. 그러면 이 땡땡 works to the school 부분이 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템에 대해서 스템을 채워야 되니까 옵션 선택지들이 있을 수가 있죠. 1번은 뭐 I, 2번은 you, 3번은 뭐 he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he가 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he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답인 경우를 우리가 key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답을 우리가 distrac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니까 distractors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네, 하나를 아닙니다. 그냥 오답은 우리가 distractor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unintentional cue 혹은 뭐 unintended clue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unintentional cue라고 할 수도 있고요. unintended cu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요게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4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beautiful 아니다. 맞다. beautiful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beautiful이 4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의 의도는 어디 갔어? 나의 의도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제를 보고 he를 고르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죠. 근데 4번 선지가 beautiful이어 버리면 이거는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에 의해서 오답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agent known을 골라야 하는 문제인데 형용사가 있어버리면 얘는 애초에 known이 아니니까 얘는 애초에 noun이 아니니까 4번을 우리가 고를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못 오니까 내가 의도한 works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l한
힌트, 클루 때문에 4번으로 우리가 째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떠한 문항 중에서 오답이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의해서 오답이 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힌트를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unintentional clu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다음으로 아이템 애널리시스.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템 애널리시스, 문항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문항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템 퍼실리티, 두 번째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마지막으로 디스트랙터 에피션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템 퍼실리티는 문항 난이도예요. 난이도. 난이도인데 퍼실리티라고 얘기를 하면 쉬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difficulty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난이도라고 하면 어려운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쉬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하면 아이템 퍼실리티는 쉬운 정도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이템 difficulty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사실은 아이템 퍼실리티랑 아이템 difficulty는 같은 개념인데요. 쉬운 정도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려운 정도가 되니까 굳이 이걸 아이템 디피컬트라고 안 하고 아이템 퍼실리티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템 디피컬트를 줄이면 ID잖아. 그러면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템 디피컬트가 아니라 아이템 퍼실리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재밌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요. 아이템 퍼실리티라는 것은 문항의 난이도를 얘기를 하고요. 전체 학생분의 맞춘 학생, 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요것을 우리가 아이템 퍼실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 맞아. 어, 아이템 퍼실리티 같은 경우에는 음, 높으면 높을수록 쉬운 문제가 되고요. 많이 맞춘다는 뜻이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간 난이도 50% 정도의 난이도인 경우에 시험이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항이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항이 양호하다는 건 인터널 컨시스턴시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어, 근데 이런 건 사실 지문에 줄 것이라서 굳이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다음으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죠.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문항 변별도. 어, 상위권 학생의 수준과 각 문항이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죠. Whether the item discriminates high achievers and low achievers. 그래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상위 50% 중에서 맞춘 학생 빼기 하위 50% 중에서 틀린 학생 분의 2분의 전체 학생 이렇게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값이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0의 경우에는 사실상 안 좋은 문항이라고 보고요. 1에 가까울수록 변별도가 높은 좋은 문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평가를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이것도 지문에 줄 겁니다.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뭔지 설명을 줄 것인데 이거를 볼드를 친 이유는 이 내용이 어, 두 번 이상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빈칸으로 내면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꼭 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로 이제 distractor efficiency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답의 효율성을 얘기를 해요. 오답의 효율성. 오답의 효율성이라는 건 오답이 잘 작동을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stractor efficiency가 높아지는 경우는 적절한 양의 학생들을 모았을 경우에 너무 많이 모으면 또 안 되겠죠. 적절한 양의 학생을 모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문항의 반응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뭐 답에 완전히 몰린 경우, 막 예를 들어서 답을 한 70% 고르고 나머지를 한 10%, 10%, 10% 이렇게 골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죠. 반면에 한 20, 아니다, 30, 나머지가 몇이지? 70 나누기 3하면 몇이지? 23인가? 23. 오, 70, 20, 30, 23,
23, 23.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이제 반응이 분포가 된다면 요거는 이제 꽤 괜찮은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evenly distributed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답자의 수가 상위권보다 하위권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을 하위권 학생들을 잘 유혹,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위권 학생을 잘 끌어당겼을 경우, 상위권은 덜 끌어당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오답의 효율성 혹은 디스트랙터 에피션시가 높고, 아이템 인터널 컨시스턴시도 높다. 문항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건강하다.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한글도 못해요. 잘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하위권은 덜 틀렸는데 상위권이 더 많이 틀렸다. 혹은 아무도 오답을 고르지 않고 뭐 여기가 한 100% 되고 나머지가 빵빵빵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오답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문제도 좋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아이템 애널리시스는 IF, ID, 그 다음에 Distractor Efficiency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 설명을 줄 것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세 가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루브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릭에 대한 설명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루브릭, 크게 어렵지 않아요. 루브릭은 서술식 채점표 혹은 뭐 레이팅 스케일, 평가의 표를 만들어 놓은 것, 우리가 루브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채점 기준을 서술해 놓은 표이기 때문에 어, 루브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의 객관도, 그러니까 채점자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러한 좋은 평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읽다 보시면 홀리스틱 루브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홀리스틱 스코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거를 지칭하는 거니까 그냥 표기만 다르게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홀리스틱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홀리스틱 루브릭이랑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막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홀리스틱 루브릭부터 그래. 루브릭에는 이제 세 가지의 루브릭이 있고요. 홀리스틱, 트레이트 베이스드, 애널리틱 루브릭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홀리스틱 루브릭. 홀리스틱 루브릭은 말 그대로 전체 덩어리 된 하나의 점수를 주는 그러한 루브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코어만 나오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A 플러스, 뭐 A 마이너스, A, 뭐 B, B뿔, 뭐 이런 하나의 점수만 나오게 되는 경우를 홀리스틱 루브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ingle score which represents a learner's general overall assessment, general overall skill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홀리스틱 루브릭은 점수는 하나로 나오지만 평가 자체는 서브 스킬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 자체는 스코어링 자체는 홀리스틱하게 A를 줬다고 쳐봅시다. 근데 평가 그 평가 기준을 보면 A는 어떻냐? 플루언시가 적절하다. 적절한 보캐블러리를 쓴다. 적절한 뭐 적절한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다. 단어에 대한 컴플렉시티도 그 다음에 뭐 문법에 대한 컴플렉시티도 적절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크립션이 있을 수는 있어요. 디스크립션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각각의 디스크립션이 어, 부분 점수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디스크립션은 A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너럴한 디스크립션일 뿐이지 각각의 이러한 디스크립션을 지켰다 혹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부분 점수를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점수는 하나로 나온다. 점수 하나에 대한 제너럴한 디스크립션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각 내용이 부분 점수를 가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홀리스틱 루브릭을 쓰는 것의 장점은 평가가 빠르고 편하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빠르고 편하고 이제 인터레이터 릴라이어빌리티도 높은데 왜냐하면 각 평가자들이 생각할 것이 깊게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할 것이 없다라기보다 부분 점수를 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터레이터 릴라이어빌리티도 높지만 상세한 피드백을 줄 수가 없고 점수가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워십의 포텐셜은 낮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트 베이스드 루브릭이 있죠. 트레이트 베이스드 루브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트레이트만을 평가하는 루브릭 혹은 뭐 트레이트 베이스드 스코어링 그 트레이트만을 평가하는 방법을 트레이트 베이스드 루브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트 베이스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primary trait based 그다음에 multiple trait 루브릭 혹은 뭐 multiple trait based 루브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문제를 낸다면 이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죠. primary trait based 루브릭은 여러 가지 트레이트들 중에서 하나만을 주의 깊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하기에서 플루언시, 그다음에 플루언시, 스피드, 스피드가 플루언시잖아. 플루언시, 인토네이션, 그다음에 뭐 어큐러시, 하나는 뭐 할까요? 하나는 뭐지? 하나는 랭드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중에서 나는 플루언시만 보겠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세 개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플루언시가 낮게 되면 점수를 낮게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특징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어, 채점을 레이죠. 하나의 특징에만 하나의 특징을 달성했는지의 여부가 제일 only factor related. 하나의 특징을 어시브 했는지의 여부만이 중요한 루브릭을 primary trait 루브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마지막으로 애널리틱 루브릭이 있어요. 애널리틱 루브릭은 primary trait는 나누고 그 중에서 하나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애널리틱은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루브릭을 얘기를 합니다. 혹은 애널리틱 스코어링.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break into 서브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gives a separate rating,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이러한 경우를 애널리틱 루브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요거는 쉽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에서 2차에서 쓰는 루브릭도 이러한 루브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마지막 평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기타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거시기한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Narrative Evalu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글로 쫙 써서 평가를 내려주는 것. 이러한 것을 Narrative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dividualized Written Feedback about the Performance. 뭐 예를 들면 어, 땡땡아, 너의 글 잘 읽었단다. 내가 봤을 때 너의 글은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로 잘 쓰여졌고, 그 다음에 단어들도 굉장히 잘 쓴 것 같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점은 좀 고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점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너의 점수에 대해서 A를 주고 싶다. 이렇게 글로 쫙 써서 평가를 주는 걸 Narrative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프랙티컬리티가 낮겠죠. 다음으로 루브릭도 이제 웨이티드 루브릭과 논 웨이티드 루브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논 웨이티드 루브릭은 말 그대로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테리아라기보다 스킬이 낫겠죠. 스킬. 어떤 스킬에 대해서 서브 카테고리로 나누거나 그 서브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것을 웨이트를 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덩어리째로 평가하는 것을 논 웨이티드 루브릭. 반면에 웨이티드 루브릭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서브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트레이트에 웨이트, 무게, 비중을 준 경우를 웨이티드 루브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어, 이런 거예요. 트레이트 베이스드 이런 겁니다.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코어링 중에서 다이코토머스 스코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셜 크레딧 스코어링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다이코토머스 스코어링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는 거, right, 맞췄거나 틀렸거나 이렇게 두 개의 기준만으로 채점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파셜 크레딧은 말 그대로 파셜, 부분 점수가 있는 경우를 파셜 크레딧 스코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이코토머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폴리토머스, 폴리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대다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이는 두 개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고 조금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어디서 봤다 싶으시면 외우시고 아니면 말고 그다음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요. 오늘은 크게 어려운 내용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selected response와 constructed response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두 개 정도는 외워주시면 뭐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요걸 안 했구나. 어쩐지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계획을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구조는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낼지, 뭐 수행 평가를 낼지 아니면 지필형을 낼지, 언제 시험을 진행할지, 그다음에 어떤 점을 어떤 구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만들지, 그다음에 weight, selected response 그 객관식을 몇 문제, 주관식을 몇 문제 이렇게 만들지, 그러한 분량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의 스페시픽한 부분을 계획해 놓는 것을 계획해 놓는 표나 계획한 글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진짜 마무리. 그래서 오늘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먼저 나누어 봤고 selected response, constructed response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두 개 정도는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뭐 이거 요즘 시험에 나올 만큼 요즘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고만 계시고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키워드도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unintentional cue, item facility와 discrimination, 마지막으로 각각의 루브릭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로 이제 평가 관련된 키텀을 다 본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리스닝 스킬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의 스킬에 아니지 네 가지의 스킬을 다루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틀린 개념이 있으시면 틀린 개념 동영상에 틀린 개념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